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이고요. 지금은 로컬에서 일하는데 서울성모병원 트레이니고 인하대병원에서 펠로우 2년차까지 하고 지금은 로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역학회에서 아시아 서태평양 카운슬러로 임기를 하고 있고, 연구 활동은 좀 논문은 많이 썼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연구를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좀 다른 형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연구 과제를 하기보다 논문을 좀 쓰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이 강의, 그러니까 직업성 암하고 환경성 암에 대한 강의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원래는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가리지 않고 다 소개하려는 것으로 했어요. 직업환경의학에서, 직업보건 환경보건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계획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량이 많고 너무 그 스콥이 넓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좀 직업성 암하고 환경성 암만 우선 다루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확장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환경보건학과에서. 그 다음에 학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사예요. 그리고 통계학사랑 통계석사가 있고 국제금융학 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분야 공부하기가 좀 수월했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EHP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이라고 환경보건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죠. 거기에 출판된 논문이고 2022년 5월 10일에 리시브드 돼서 억셉트가 2023년 September 6에 억셉이 됐어요. 9월 6일에. 그리고 퍼블리시드는 10월 4일에 됐어요. 2023년 작년이죠. 먼저 이게 오랫동안 그 주변에, 도시 주변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워커블 레지덴셜 네이버후드가 있는 경우에 그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 그러니까 비만 관련 암이 얼마나 위험이 줄어드는지 뉴욕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뉴욕대에서 수행한 연구고, 여기 유첸 선생님께서 수행한 연구예요. 그래서 뉴욕 유니버시티 위멘스 헬스 스터디라고 코호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살펴본 거고, 굉장히 코호트가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측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했고, 측정 에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를 보면은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라는 개념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디자인은 나중에 설명합시다. 저희는 먼저 테이블을 하고 피겨만 쭉 보고 난 다음에 글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데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죠. 그래서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 Q1, Q4까지 이제 쿼타일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쿼타일로 4분위수로 나눠 본 거고, 그 각각의 특징, 그러니까 AZ 인롤먼트, 베이스라인의 BMI, 에듀케이션, 이렇게 특징들을 다 본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이거 뭐 논문 쓸 때 다 처음에 쓰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인데 이게 메인 스터디 결과예요. 요거랑 요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그냥 per SD 컨티뉴어스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를 보죠. 그러니까 표준편차 1 표준편차 증가할 때마다 해저드 레이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본 거예요. 이거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을 썼기 때문에 위험비로서 산출이 되었고 생존 분석을 한 거죠. 모델 1, 2, 3인데 3가 제일 많이 보정한 거고요. 그래서 암종 종류별로 본 건데 이거는 전체 암종을 다 본 거예요, 먼저. 그래서 모델 1, 2, 3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게 떨어졌죠. 0.90에서 95% 신뢰구간이 0.86에서 0.94. 모델 3 보면 0.90에서 0.86에 0.94 이렇게 돼 있죠. 포스트 메노파우저,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의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는 다 통계적으로 또 유의했어요. 근데 사실 이 결과부터 설명드리면 이 전체 암종이 사실 포스트 메노파우저 브레스트 캔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이 포스트 메노파우저 브레스트 캔서만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델 3 보시면 0.90이고 해저드 레이시오가 95% 신뢰구간이 0.85에서 0.96이죠. 그러니까 15%에서 4% 정도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10%. 콜로렉탈 캔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다 감소했어요, 위험이. 근데 95% 신뢰구간이 다 유의하지가 않았죠. 콜로렉탈 캔서, 콜론 캔서, 렉탈 캔서, 그 다음에 유터러스 앤 엔도메트리움. 이거 전문가 대상으로 제가 유료 강의 제작하는 건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글로 쉽게 풀어드려야 되나요? 우선은 좀 자유롭게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교수님이나 이 담당하시는 이 스태프분들 피드백을 받아서 좀 조정하겠습니다. 유터러스는 자궁이고 엔도메트리움은 자궁 내막인데 자궁하고 자궁 내막암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오바리안 캔서 유의하지 않았고, 팬크리아틱 캔서 유의하지 않았어요. 오바리안 캔서가 마지나하게 유의했네요. 한 0.83, 0.85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리고 95% 신뢰구간은 0.68에서 1.00. 그리고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이거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되게 약한데 멀티플 마이엘로마랑 걸어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플라즈마 셀 네오플라즘이잖아요, 이게. 형질세포 종양. 그래서 뭔가 하여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형질세포 종양이.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0.699, 그다음 95% 신뢰 구간은 0.50에서 0.96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4% 정도 감소한 거죠, 위험이. 레날 캔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사이로이드 캔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멀티플 마이엘로마랑 그다음에 오바리언 캔서 마지널하게 그다음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만 통계적으로 95% 신뢰 구간이 유의하게 낮았던 거죠. 해저드 레이시오가 1보다. 예, 그리고 그 낮은 정도는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오바리언 캔서가 마지널하게 한 17% 정도, 그다음에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한 30% 정도 감소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타임 베링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할 때 이게 메인 X 변수잖아요.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가 이거를 롱지튜디널하게 쭉 따라가면서 평균 낸 게 아니라 타임 베링하는 변수로 넣을 수가 있어요. 생존 분석이. 그럼 이렇게 되면 생존 분석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타임 베링 변수를 넣으면. 근데 어쨌든 이거를 넣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민감도 분석을 해봤을 때 네이버워드 워커빌리티의 그 해저드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하나 본 건데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는 오버럴 모두 다 합친 거랑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 외에는 없었죠.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마지나하게 유의했죠. 0.88에 95% 신뢰 구간, 0.77에 1.00. 그 다음에 오바리안 캔서는 넘어가 버렸네요. 1위. 그 다음에 멀티플 마이엘로마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0.68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95% 신뢰 구간에 0.49에 0.95. 예, 그러니까 멀티플 마이엘로마랑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마지널하게 들어왔고 오바리안 캔서 마지널하던 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버롤한 거는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랑 멀티플 마이엘로마 때문에 역시 유의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오버롤한 거 유의하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결과 두 가지를 봤고 요거는 이제 그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예요. 인터랙션 이펙트 본 거. 그래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인터랙션이 유의한 거는 사실 0.05 밑으로 떨어진 게 이 FPL in neighborhood below. 이 FPL이 뭐냐면 그게 poverty 레벨이거든요. poverty. federal poverty 레벨이죠. federal poverty 레벨이 그러니까 평균 메디안 이하로 내려간 거. federal poverty 레벨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메디안이 7.7% 이상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더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단 더 가난할수록 워커빌리티가 더 크고 더 예방 효과가 좋은 거예요. 주변이 파버티 레벨이 클수록. 그다음 파버티 레벨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빌로, 그러니까 FPL보다 낮은 그 가구가 몇 퍼센타일이나 있었냐예요. 그래서 7.7%가 넘어가냐 7.7% 미만이냐 요거거든요. 7.7%가 넘어가면 더 가난하다는 거죠, 주변이. 그래가지고 더 이제 SES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낮은 그런 도시에서는 더 예방 효과가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높은 좀 그나마 괜찮은 곳에서는 좀 작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거고, 나중에 워커빌리티랑 보시면 알겠지만 파버티 레벨이 큰 도시일수록 워커빌리티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걸어다니지 않게 만들었겠죠, 좀 부자 도시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진 않았어요. 다 뭐 그렇고. 예. 또 마지나하게 유의한 게 똑같이 또 0점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만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 리스크를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인터랙션 이펙트 유의했던 거는 마지나하게 유의하죠. 그 파버티 레벨만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예, 인터랙션 이펙트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메인 결과는 이렇게 봤고, 그럼 메인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뭡니까? 그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가 꽤 좋으면, 그러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랑 멀티플 마이엘로마가 예방이 되는구나, 예방 효과가 있구나, 심지어 코호트 연구였구나, 심지어 생존 분석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이 논문에 어떤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유료로 결제하고 보는 그런 최신 연구 결과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연구 설계를 좀 볼까요? 예.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NYUWHS라는 코호트가 있어요. 이게 약자로 뉴욕 유니버시티 위멘스 헬스 스터디라는 코호트가 있는데 이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가 14,274명의 여성 34세에서 65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어디서 리크루팅을 했냐면 맘모그래피 스크리닝 센터가 뉴욕에 있대요. 그 산계대에 있는 그 여러 개의 맘모그래피 스크리닝 센터에서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엘리저블한 여성들, 그러니까 그들 진단, 그러니까 인롤먼트 당시에 호르모널 메디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임신하거나 아니면 수유 중이었거나 과거 6개월 동안 그 인롤먼트 당시 6개월 이전까지 이 사람들은 다 그 제외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본 정보들을 습득을 했대요. 뭐 이거 다 짚어드리긴 너무 오래 걸리고. 예, 그래가지고 주소를 체크하고 1, 2년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이게 롱지튜더널하게 그 워커빌리티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익스포저 노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놓쳐졌으면 이게 뭐 그 잘 연락이 안 됐으면은 연락을 따로 했대요.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친척한테 전화를 했대요. 가까운 친척한테. 그래서 어디 사는지 조사까지 다 했대요. 예, 그리고 예, 그래요.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인데 이게 뭘로 구성되냐면 브레스트 캔서 다이그노즈 애프터 메노파우즈,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유방암 진단된 거, 그다음에 콜로렉탈 캔서, 그다음에 팬크리아틱 캔서, 그다음에 엔도메트리얼 캔서, 그다음에 오바리안, 레날, 사이로이드, 리버, 골블래더, 에소파저일 캔서, 그리고 메닌지오마랑 멀티플 마이엘로마까지 포함이 된대요.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가. 이게 정의가 사실 소화기계 전부랑 그 호르몬 관련된 거 있죠. 프로스테이트 유방암 뭐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프로스테이트 유방이랑 프로스테이트랑 그다음에 소화기계 관련된 거 전부랑 메닌지오마 멀티플 마이엘로마까지 더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베시티 릴레이티드 캔서. 아마 오베시티의 소화기계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호르몬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브레스트랑 아마 프로스테이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도메트리움이랑 오바리안이랑 여성 호르몬이랑 비만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멀티플 마이엘로마랑 메닌지오마가 추가됐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뭐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 안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심지어 진단을 확인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ICD-9으로 분류를 했고 진단을 ICD-10, 11까지 나왔죠 지금은. 그 다음에 ERPR,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포지티브 스테이터스 인지까지 유방암에 표기를 했고, 이것도 나중에 이 서플리멘트 매트리얼이 2개 있거든요. 이 논문에. 거기에 이걸로 이제 뭐 층화해서 분석한 것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는 뭐 자세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원래 풀로 된 거는 4개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2개 아이템이 있는 것밖에 쓸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4개 아이템을 다 쓰려면 어떤 누락되는 정보가 많아서 2개 아이템으로 했는데 핵심적인 걸 보시면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가 4개 썼을 때랑 2개 썼을 때랑 이게 꽤 0.76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0.76. 그러니까 그 4 아이템 컴포짓 BEH NWI 스코어가 완벽한 거고, 우리가 이걸 이 연구에서는 이걸 쓸 수 없으니까 2개짜리 아이템으로 된 거를 개발했대요. 새로 이 연구진이. 그렇게 해서 노출 평가를 했다고 하고 자세히 나와요. 노출 평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에디셔널 베리어블로 뭐 여러 가지 썼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뒤에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 아까 보여드렸죠. 인터랙션 이펙트 거기에 들어간 변수는 다 그냥 썼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썼다고 여기 나와 있죠.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그다음 타임 베링 이펙트까지 본 어떤 코에피션트까지 넣은 그런 모델까지 만들었죠. 타임 베링 그게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일 거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봐야 돼요. 이제 디스커션을 하나하나 다 찝어 볼 거예요. 예, 이게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였고, 그래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게 엔도메트리얼 캔서, 오바리안 캔서, 멀티플 마이엘로마, 그리고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총 4개의 암종에서 발견이 됐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그 다음에
네이버홀드 파버티 레벨에 의해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발견이 됐는데 네거티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못 살수록 그 더 예방 효과가 컸다는 거죠. 네이버홀드 워커빌리티에 따른. 그리고 네, 이전 연구들을 언급한 건데 이전 연구들은 대개는 이콜로지컬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번 연구랑은 파워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를 그럼 이콜로지컬, 그러니까 익스포저 측면에서의 이콜로지컬,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 측정했냐, 집단 단위에서 측정했냐, 아웃컴을 개인 단위에서 측정했냐, 집단 단위에서 측정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는 그냥 이콜로지컬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 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이런 식으로 배우지만 실제 연구를 하면서 설계하다 보면 노출하고 아웃컴이 있잖아요. 저희과 연구는. 그럼 노출 측면에서 이게 이콜로지컬 스터디냐 아니면 코호트 스터디냐, 그 다음에 아웃컴 측면에서 이게 이콜로지컬 스터디냐 코호트 스터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구성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낸 논문 중에 그 레지덴셜,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서 라돈에도 저농도 라돈에 노출됐을 때 백혈병이 생기는 그런 도즈 리스판스 용량 반응 메타 분석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2021년에 출판된 게 11월에. 근데 거기서도 이거를 다 세세하게 나눴어요. 노출 측면에서 이콜로지컬 스터디인지 코호트 스터디인지, 아웃컴 측면에서 이콜로지컬인지 코호트인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메타 분석으로 다 나눠가지고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이콜로지컬 코호트 스터디라는 연구 그룹 자체를 하나 창안했어요, 연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과 연구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노출이랑 아웃컴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점이자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콜로지컬 스터디였기 때문에 우리 연구는 코호트 스터디였고, 그래서 대단한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집 코드 레벨에서까지 그동안의 연구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콜로지컬 스터디니까. 그리고 예, 이게 뭐 팔로업 기간도 2년까지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뭐 10년 넘게 팔로업 했다. 뭐 30년 정도 한 거죠. 그 정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어제 이거를 다 살펴봤어요, 사실. 그래서 언급할 부분만 좀 언급드릴게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반 디자인, 그러니까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아웃컴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대표적인 연구라는 거죠, 이 연구가. 그래서 오베시티랑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캔서, 인크리즈드 캔서, 여성에게서 인크리즈드 캔서 리스크랑 프리머추어 데스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기존 연구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 많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인디비주얼 레벨 인터벤션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싸고, 이렇게 도시 공간 자체를 좀 네이버후드를 워커블 하게 그렇게 만드는 도시 설계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공학이죠, 도시공학. 그런 식으로 하면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비용 효과적인 어떤 인터벤션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 이 유첸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성호 교수님이라고 그 국립암센터 응급의학과 하시는 분이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시공학 석사하고 보건학 박사 하신 PhD 분이 이 그 뉴욕대 병원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에도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약간 보건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건학자만 하거나 의사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다학제 간 융합 연구라는 게,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나라구나, 미국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유첸 교수님. 그래서 예, 그래서 네이버후드 워커빌리티가 뭐 BMI도 낮추고 피지컬 액티비티도 늘리고 뭐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암을 예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바이올로지컬한 기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웃도어 워커빌리티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BMI랑 아웃도어 워킹 타임을 다 보정을 해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뚱뚱한 거랑 바깥 많이 걸어 다니는 거랑 그런 걸 다 보정했음에도 주변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암이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경후 유방암. 여기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interestingly we found a more apparent inverse association. 그러니까 더 분명했다는 거죠. ERP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 그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가 있을 때의 그 감소하는 리스크가 더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는 거죠. 호르몬 포지티브 튜머에서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비록 되게 적어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뭐 나오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작았지만 그게 컨시스턴트 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연구랑도 그게 그 어떤 ERPR 포지티브 캔서가 더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호르몬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주로 늦은 나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웨이트 게인이나 오베시티랑 더 연관이 깊다 다른 유방암에 비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서큘레이팅 호르몬 레벨에 더 예민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ERPR 포지티브 유방암이 그 뭐 다양한 얘기 해놨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연구하는 걸 소개를 드리면 녹지 공간 노출하고 암과의 관계를 보는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제가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2024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뭐 사실 논문 리뷰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그러니까 프로스테이트 캔서랑 브레스트 캔서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관련된 호르몬이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녹지 공간 노출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 브레스트 캔서랑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인시던스가 줄어들어요. 예방이 돼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ERPR 포지티브 그러니까 호르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래서 ERPR 포지티브 캔서인 경우에 그런 어떤 리스크 리덕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서 저는 아마 다 비슷한 기전일 거라고 바이올로지컬한 기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이올로지컬한 기전이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운동 그러니까 네이버드 워커빌리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그린 스페이스 익스포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바리안하고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네거티브한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 예방 효과를 이것도 아마 비슷한 그런 기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르몬 디펜던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점을 좀 봤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는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는 4아이템 컴플리트하게는 4아이템으로 구성된 어떤 스케일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2아이템짜리를 썼다고 했죠. 완벽히 측정을 못하니까. 여기서도 근데 방어를 해요. 피어슨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76 꽤 많이 높은 거죠. 이 정도면 많이 높았다. 따라서 문제될 게 없다. 아까 4개짜리 못 쓴다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다 없어서. 뭐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트랜지스탑 뭐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트랜지스탑이 하나의 항목이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2아이템짜리를 쓴 건데 한 메저먼트 에러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저먼트 에러가 디퍼런셜이랑 논 디퍼런셜이 있을 수 있는데 논 디퍼런셜 하면 어떻게 돼요? 리그레션 다일러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펙트 에스티메이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트 에스티메이트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았을 거다. 따라서 포지티브한 결과가 우리 스터디에서 나온 것들은 효과를 꽤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단 두 번째가 이게 파버티 레벨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파버티 레벨이 크면 워커빌리티가 크고 그러니까 되게 못 사는 도시일수록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아무래도 외곽이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럴수록 캔서 스크리닝 센터랑 멀기 때문에 잘 캔서도 안 받아서 캔서 아웃컴이 안 좋다. 캔서가 잘 일어나고 캔서가 일어나도 발견하지 못해서 죽고 뭐 이런 얘기죠. 아까 이게 생존 분석이니까 하여튼간 뭐 캔서가 일어나서 뭐 하여튼간 캔서 스크리닝이 늦게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뭐 그런 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 리그레션 다일러션처럼 널 쪽으로 민다는 거예요. 이 바이아스가 이 컨파운딩이.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희석됐으면 희석됐지 어떤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온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파버티 레벨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캔서 스크리닝 센터에 대한 거리를 보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변수를. 근데 하여튼간 그 파버티 레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거티브 컨파운딩이 되는 거고 리그레션 그러니까 다일러션 같이 바이아스 투워드 더 널이 발생하는데 이걸 보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암종은.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언급할 만한 가치는 없는 짜잘짜잘한 그런 단점들이고요. 음, 바이올로지컬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타임 웨이티드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를 이게 롱지튜디널하게 쭉 추적해 가면서 레지던셜 히스토리를 다 고려한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유일한 연구죠. 그렇게 한. 예. 그래서 레이턴스 피어리어도 굉장히 많이 고려했다. 30 몇 년 동안 수행한 연구죠. 데이터가. 예. 예, 저도 이런 데이터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 같이 공개된 데이터를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랜트도 받았고, 예, 여기까지 다루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메인이었는데 요 표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네이버우드 워커빌리티가 큰 도시일수록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랑 오바리안 캔서,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멀티플 마이엘로마까지 예방이 되더라. 멀티플 마이엘로마는 좀 특이하긴 한데 잘 모르겠고, 포스트 메노파우절 브레스트 캔서랑 엔도메트리얼 캔서, 오바리안 캔서는 아마 호르몬 디펜던트 튜머기 때문에 호르몬 스트레스 리덕션이나 뭐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된 걸 건드려서 조절해서 이게 예방 효과를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였고, 연구 설계 면에서도 되게 본받을 바가 많죠. 참고할 바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논문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게 유료 강의다 보니까 자세히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진짜 완전 뭐 자세하게 문장 하나하나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본 다음에 요약을 좀 해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PPT 뭐 이런 거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만들면 더 편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논문 보실 때 제 PPT 볼 거 아니잖아요. 이 논문 바로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이 클립을 한번 다 보시고도 만약에 논문 내용을 한 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논문 직접 인쇄해서 보시고요. 사실 제 영상 보시면은 논문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 목적으로 만든 거라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15분, 목표는 15분마다 하나씩 해서 8개를 보여드리는 거고 2시간.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8개 세트로 해서 주제별로 직업환경의학, 직업보건, 환경보건에서 주제별로 다루려고 하는데, 예, 한번 반응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